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을 두고 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알 권리 보장과 공익이 우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사학 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비소 중독 사망 사고가 난 영풍 석포대련소에서 적어도 5명의 노동자들이 이번 사고 이전에 비소 중독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석포대련소 사고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하류에 있는 안동댐 물을 대구 시민 식수로 쓰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비 또는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겨울비가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서로 긴 강수대가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내리는 비는 강수 지속 시간이 길어 겨울비치고도 강수량이 많겠고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2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40mm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도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급격히 내려갑니다. 또한 모레부터는 영하 5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 모레 아침에는 대구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영하권 강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에 대해서 법원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공개로 얻는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미는 지난해 대구시의 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최정선 부장판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적인 정보라기보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적절성 확보 등의 공익이 대구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철저히 보장되고 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시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서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여기에 불복하며 다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고 대구문화방송의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7개월 넘게 유지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언론사 사이 갈등과 법적 분쟁에 경찰과 법원이 잇따라 언론사의 손을 들면서 대구시가 언론의 자유와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법원은 교비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사학 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승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이던 소출력 방송국의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비로 4년간 8,080만 원의 급여를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약 1년간 최 전 총장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비 1,685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교수들 도와주고 앵글 맞춰주고 다 하라고. 그 증거고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그건 업무 태만이고 잘못된 거죠. 그게 횡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 전 총장은 2012년에도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한 것처럼 조작해 2,280여만 원을 빼돌려 2017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교육부가 동양대 회계감사를 통해 14건의 부정 사례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8차례나 결제 없이 학교 돈 2,8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가 하면 108차례에 걸쳐 증빙 없이 출장비 6,900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학 비리지만 최 전 총장은 대부분 혐의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입찰 방해 혐의 한 건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유죄로 판결난 혐의들도 이미 2015년 교육부가 수사 의뢰를 했거나 2017년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었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장경욱 동양대 교수 등이 최 전 총장의 다른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해 다시 검찰에 고발하면서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 전 총장이 학교에 기증된 공문서 가치의 40%인 3억 1,300여만 원을 교비에서 기증자에게 돌려준 뒤 다시 받아 모두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4월 최 전 총장의 3개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공문서 관련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과거에 불기소했던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이번 유죄 판결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지역 총장들이 갖고 있는 비리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관대하게 온정적으로 처벌해온 관행들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해준 의미가 있거든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의 임원은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만연한 사학 비리를 줄이려면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철저한 단죄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어제 공장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전에도 석포제련소에서 적어도 5명의 노동자들이 최근 사망 사고 원인과 같은 비소 중독, 더 정확하게는 아르신 중독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환경부 차량이 잇따라 공장 부지로 들어섭니다. 산소통을 등에 메고 방호복으로 무장한 경찰들도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합동 감식은 제 뒤로 보이시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낙동강 상류 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과 국가수, 환경부, 노동부의 합동 현장 감식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하다 숨진 60대 하청 노동자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생성되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식할 예정입니다. 숨진 노동자의 공식 사인은 급성 아르신 가스 중독입니다. 아르신은 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급성이나 만성으로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는 강력한 용혈을 일으키는 독성 가스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석포제련소 내 아르신 중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그리고 지난해 2017년에도 석포제련소에서 일한 노동자 2명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아르신 중독 진단을 받은 겁니다. 두 분 다 좀 공통적으로 있으셨던 증상이 소화기 증상이 먼저 나타났거든요. 구역질 나고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소변 색깔이 콜라색 소변 색깔이 나오면서 놀라서 다 병원을 가신 거거든요. 그보다 앞선 2011년에는 석포제련소 노동자 3명이 한꺼번에 아르신 중독으로 입원했는데
관련 논문이 국제신장질환 관련 저널에 정식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보면 40대 여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이 같은 시기 구토와 혈뇨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이들은 황산을 이용한 금속 찌꺼기 세척 공정 근무자였고 용혈성 빈혈, 급성 신장 손상 등 아르신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 이전에도 최소 5명의 석포제련소 노동자가 아르신 중독 진단을 받은 게 확인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연을 재련하는 공장이라면 어떤 공정에서든 아르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연 재련이라는 게 아연광을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순수한 아연을 뽑는 그런 공정이잖아요. 아연광을 이제 황산에 녹이게 되거든요. 산이랑 반응하면서 아르신 가스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산에 광물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이 공정 어디선가든 다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재련소에서. 하지만 근로감독당국은 과거에 이 같은 아르신 중독 환자 발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영주시청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금속 찌꺼기가 든 침전조 청소 중 넘어진 노동자가 비소 등을 흡입해 사망한 사례 말고는 석포제련소 관련 아르신 중독 사고는 따로 더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이처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를 향해 사업장 이전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취수할 계획인 안동댐 최상류에서 벌어진 사고라면서 안동댐 물을 대구 시민의 식수로 쓰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정책을 만들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교육발전 특구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경북에서는 안동, 포항, 구미, 상주 등 10개 시군이 특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는 안동을 찾았습니다. 지역 중심의 교육정책 기조를 강조한 이 장관은 교육발전 특구가 새로운 공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마중물이 될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방향으로 초등학교 늘봄 학교 확대와 공립고등학교의 위탁 경영을 꼽았습니다. 자율형 공립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립학교를 위탁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같으면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출연연 같은 전문기관들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업이 심지어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교육발전 계획을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통해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교육발전 특구의 골자입니다. 특구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는데 경북에선 10개 지자체가 특구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군수가 교육감과 협약을 맺거나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약을 맺는 두 가지 특구 형태가 모델로 제시됐는데 포항, 칠곡, 예천, 울진은 시장 군수가, 안동, 구미, 영주, 상주는 도지사가 협약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각각 검토 중입니다. 먼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 산업과 대학 그리고 초중고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을 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방향으로. 앞서 지난달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특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북형 특구 모델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특구와 비특구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비특구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거나 특구 내에서 학교 간 서열화를 촉발시키는 등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해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역에 내려줍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특별교부세를 자신들이 확보했다고 알리고 있는데요. 치적 쌓기와 선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춘천 MBC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출마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춘천시 현안과 재난안전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허영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낸 자료가 거의 같습니다. 춘천 지역 특별 교부세가 29억 원이란 것부터 추공 약수터 경관 조성 3억 원과 신부급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 원 등 7개 사업의 내용과 액수가 똑같습니다. 춘천을이 지역구인 한기호 의원의 보도자료도 춘천과 관련된 내용은 두 의원들이 낸 자료와 판박입니다. 춘천 지역 특별 교부세를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다만 허영 의원은 확보 환영이라고 적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신이 확보했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별 교부세를 확보한 게 맞을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특별 교부세는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을 하고요. 강원도에서 또 정부로 신청을 하고 이래서 그 정부에서 그 사업을 보고 적정한지 판단해서 그래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가 특별 교부세로 편성되는데 자치단체가 현안 사업을 정하고 정부에 신청해 받는 예산입니다. 실무 작업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의원실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직접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고 하는 건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교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역에 내려보는 것처럼 오랜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뭐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는 물론 거리 현수막으로도 내걸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특별교부세 얼마 갖고 왔다라는 걸로 그런 것들은 대체할 수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교세 홍보가 더 극성을 부립니다. 현역 프리미엄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난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지적장애 조카를 돌보다 사망한 뒤 방치된 사건을 두고 지자체의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입니다. 50대 지적장애 조카를 돌보다 지난 5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 강모 씨. 시신이 부패했을 정도로 사망 후 발견되기까지 일주일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와 차단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씩이나 다 몰랐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조카는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평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난달 해당 지원사가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천시는 대체 인력을 구해주기로 했으나 강 씨가 이를 원치 않으면서 공백이 생긴 겁니다. 강 씨는 지난달 20일 이후 지원센터와 보름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자체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순천시는 지역 내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돌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센터에 경고 조치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마을 이통장과 함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돌봄 종사자의 보고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마저 모르는 쓸쓸한 죽음. 고령화의 1인 가구가 느는 추세에서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의 인식 개선도 중요해졌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는지 여부를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할 수가 있는데 함께 사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저는 만드는 것이. 전문가들은 또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위기가구의 안부를 묻고 관계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다음 달 5일부터 22일까지 지금까지 무대에 올린 적이 없는 창작 뮤지컬을 공모합니다. 선정 작품에는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공연 대관료와 홍보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공모 작품은 공연 시간이 최소 1시간 20분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고 가족이나 어린이 뮤지컬은 60분 이상이면 됩니다. 신인뿐 아니라 기성 뮤지컬 단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로 시설을 재건하는 데 나섭니다. 이 한국도로공사는 그제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와 도로 시설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쟁으로 파손된 도로 시설 재건과 핵심 기반 시설의 현대화가 목적인데 전시 상황 등으로 양국에서 온라인 중계를 하며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는 시설 복구와 현대화를 위한 기술 협력, 도로 건설 관련 전문 지식과 인적 교류, 스마트 건설 기술 노하우 공유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이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 최초의 수도시설이자 국가등록 문화재인 남구 이천동 대봉배수지 일대가 물문화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대구 남구는 시비 8억 5천만 원, 구비 11억 5천만 원을 들여 대봉배수지 일대의 물 상징 조형물과 휴게 공간, 체육시설, 친환경 맨발 산책길 등을 조성합니다. 내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지만 정작 대도시 청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수도권 등 7개 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곳 모두 7점 만점에 4점대 점수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대도시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도 청년들이 대도시에 몰리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일자리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 유입의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여름 역대급 집중호우로 142헥타르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부 지역의 복구 공사를 내년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북도와 예천군 등 피해 시군은 복구를 위한 피해 산주 등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2월 시작되며 42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서로 긴 강수대가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내리는 비는 강수 지속 시간이 길어 겨울비치고도 강수량이 많겠는데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20에서 60mm,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도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급격히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모레부터는 영하 5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 자세한 날씨 보시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4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0도, 김천은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3도, 김천은 12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8도로 시작하고요. 영주도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10도, 영주는 8도 예상됩니다. 현재 울진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2도 전망됩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 모레 아침에는 대구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